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트와 딕셔너리 같은 컬렉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메모리를 관리하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초기 용량 지정이 왜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성능 필수 사항인지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몬스터 웨이브를 생성할 때 이런 코드를 자주 봅니다. 코드는 잘 동작하죠? 50마리가 멀쩡히 소환됩니다. 그런데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켜보면 바로 이 순간 GCR 땅이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줄, New List Enemy 한 줄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한 줄이 왜 문제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삿짐 박스 비율을 써보겠습니다. 이사할 때 박스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이 늘어날 때마다 더 큰 박스를 사고 기존 박스의 물건을 전부 옮겨 담아야 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충분한 크기의 박스를 준비해두면 한 번에 모든 짐을 담을 수 있죠. 리스트 T가 바로 이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카운트는 박스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물건 수이고 캐퍼시티는 박스의 총 칸수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리스트에는 12, 10, 30 3개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카운트는 3, 2죠. 하지만 내부 배열은 4칸짜리입니다. 이게 캐퍼시티입니다. 마지막 칸은 비어있는 예비 공간이에요. 카운트와 캐퍼시티가 같아지는 순간, 즉 박스가 꽉 차는 순간, 다음 애드 호출에서 배열 확장이 발생합니다. 직접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New List Int를 만들면 처음에는 카운트도 0, 캐퍼시티도 0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애드를 호출하는 순간 세 번째 줄 출력을 보세요. 카운트는 1이 됐는데 캐퍼시티가 갑자기 4가 됐죠. 리스트 내부에서 미리 4칸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곱 번째 줄 출력에서는 카운트가 3인데도 캐퍼시티는 여전히 4, 즉 아직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째 줄에서 5번째 요소를 추가합니다. 카운트가 4를 초과하는 순간이죠. 이때 내부 배열이 8칸짜리로 확장됩니다. 캐퍼시티가 4에서 8로 2배가 됩니다. 17번째 줄 출력을 보세요. 카운트는 5인데 캐퍼시티는 8이 됐습니다. 이 2배 확장이 리스트 T의 핵심 전략입니다. 정확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캐퍼시티는 리스트 T의 내부 배열이 현재 담을 수 있는 최대 요소 수입니다. 카운트는 실제로 저장된 요소 수고요. 이 두 값이 같아지는 순간 다음 애드 호출에서 내부 배열이 확장됩니다. 이 확장 과정에서 바로 GCR 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드를 호출할 때 내부적으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봅시다. 애드가 호출되면 가장 먼저 카운트와 캐퍼시티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공간이 있으면 오른쪽 경로 그냥 바로 삽입하고 끝입니다. 빠르죠? 하지만 공간이 없으면 왼쪽 경로로 빠집니다. 새 배열을 할당하고 기존 요소를 전부 복사하고 기존 배열은 지시 대상으로 넘깁니다. 이 세 단계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새 요소가 들어갑니다. 카운트가 증가하면서 애드 하나가 완료되죠. 문제는 이 확장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겁니다. 두 함수를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줄 비포 버전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New List Int로 시작합니다. 빈 배열, 즉 캐퍼시티 0으로 시작하는 거죠. 카운트 개를 추가하는 동안 여러 번 배열 확장이 일어납니다. 반면 10번째 줄 애프터 버전을 보면 13번째 줄에서 New List Int Count R로 시작합니다. 카운트 크기의 배열을 처음부터 잡아두는 겁니다. 같은 애드 루프를 돌아도 배열 확장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차이, 생성자의 숫자 하나를 넘겼을 뿐인데 말이죠. IL 코드를 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비포의 첫 번째 줄 New Obj List.Sitter는 인수가 없는 생성자입니다. 내부적으로 빈 배열로 시작하죠. 다섯 번째 줄의 애드 호출은 매번 캐퍼시티를 체크하고 확장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반면 애프터의 여덟 번째 줄을 보면 LDR.0으로 카운트 값을 스택에 먼저 푸시하고 아홉 번째 줄에서 New Obj List.Sitter int 32 로 인트 인수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카운트 크기 배열이 즉시 할당되죠. IL 레벨에서 애드 호출 자체는 동일해 보이지만 런타임에서 실제로 확장이 일어나느냐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장이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직접 추적해 봅시다. 0부터 15까지 16개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캐퍼시티가 바뀔 때마다 로그를 남깁니다. 출력 결과를 보세요. 13번째 줄부터 순서대로 카운트가 1일 때 캐퍼시티가 0에서 4로, 카운트가 5일 때 4에서 8로, 카운트가 9일 때 8에서 16으로 확장됩니다. 16번째 줄을 보시면 16개를 추가하는 동안 배열 복사가 3번 발생했습니다. 각 확장마다 버려진 이전 배열이 지시 대상이 되죠. 16개 추가해서 이 정도인데
100개, 1000개라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겠습니다. 분할 상황 분석, 어머타이즈드 어널리시스입니다. 개별 연산의 최악 비용이 아니라 여러 연산에 걸친 평균 비용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애드 한 번은 최악의 경우 ON의 복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n번 애드의 총 복사 횟수를 합산하면 ON이므로 1회당 평균은 51입니다. 즉 전반적인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단 확장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의 비용이 집중되는 게 문제입니다. 게임에서는 이 순간이 바로 프레임 드랍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초기 용량을 언제 지정해야 할까요?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추가될 요소 수를 알고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면 반드시 초기 용량을 지정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DB나 파일에서 n개를 로딩할 때는 n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링크의 투리스트는 내부에서 이미 캐퍼시티 최적화를 처리하니 별도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런타임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상한값으로 잡아두어 제할당을 최소화합니다. 요소수를 전혀 모른다면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기본 전략 자체는 합리적이거든요. 이번엔 딕셔너리를 봅시다. 유니티에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배열로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패턴입니다. 딕셔너리의 확장, 즉 리해싱은 리스트 T보다 훨씬 비쌉니다. 단순 배열 복사가 아니라 모든 키의 해시 코드를 재계산하고 새 버킷 배열에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법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 리해싱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두 번째 줄에서 all items가 인스펙터에서 200개로 세팅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섯 번째 줄을 보세요. new dictionary string, 아이템 데이터로 초기 용량을 주지 않고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여덟 번째 줄, 포이치에서 요소를 추가하는 동안 리해싱이 여러 번 발생합니다. 게임 로딩 시간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애프터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서 리해싱 없음이라고 명시됩니다. 달라진 건 여섯 번째 줄 단 하나입니다. all items lemength를 생성자에 전달하는 것이죠. 이 200이라는 숫자가 리해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여덟 번째 줄의 애드도 이제 안전합니다. 200개 아이템을 리해싱 없이 삽입하면 게임 로딩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몬스터 웨이브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비포 버전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캐퍼시티 0으로 시작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애드가 반복될 때마다 확장이 발생합니다. 웨이브.점 에너미 카운트가 50이라면 캐퍼시티가 0 오른쪽 화살표 4 오른쪽 화살표 8 오른쪽 화살표 16 오른쪽 화살표 32 오른쪽 화살표 64로 5번 확장되고 5번의 DCR당 스파이크가 쌓입니다. 애프터 버전에서는 10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13번째 줄에서 웨이브.점 에너미 카운트를 생성자에 넘겨줍니다. 50마리라면 처음부터 50칸짜리 배열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이후 애드는 단 한 번도 확장 없이 진행됩니다. DC 스파이크가 사라집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용량을 넉넉하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더 적게 들어왔을 때 남은 빈 공간을 돌려받고 싶을 수 있죠. 트림 액세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줄처럼 1000개를 예상하고 만들었지만 실제로 750개만 들어온 경우를 봅시다. 네 번째 줄에서 트림 액세스를 호출하면 캐퍼시티가 750으로 줄어듭니다. 카운트와 캐퍼시티가 같아지죠. 단,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내부적으로 카운트 나누기 캐퍼시티가 0.9 미만일 때만 실제로 축소가 일어납니다. 남은 공간 비율이 10% 이하라면 축소 비용이 오히려 낭비이기 때문이에요. 로딩이 끝난 뒤 읽기 전용으로 전환하는 컬렉션에 적합한 패턴입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딕셔너리 초기 용량에 대한 흔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100으로 지정하면 딱 100개까지만 넣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처럼 100개 이상도 잘 동작합니다. 딕셔너리는 내부적으로 요청값보다 큰 소수인 프라임 넘버를 버킷수로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면 100을 넘겨도 실제 내부 버킷수는 107이 됩니다. 107이 100보 다 큰 최초의 소수이기 때문이죠. 100개를 초과해서 넣으면 리해싱이 발생하지만 예외가 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캐퍼시티를 100으로 지정하면 인덱스 0부터 99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리스트 50에 접근하면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줄 주석처럼 캐퍼시티는 100이어도 카운트는 0이기 때문이에요. 캐퍼시티는 공간을 예약할 뿐 카운트를 늘리지 않습니다. 인덱스로 접근하려면 먼저 애드나 애드레인지로 실제 요소를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 유니티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업데이트마다 새 리스트를 만드는 패턴이에요. 네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뉴 리스트 에너미가 매 프레임 실행됩니다.
초당 60프레임이라면 1초에 60번 힙할당이 발생하는 거죠. 이 GC 압박이 쌓이면 결국 GC 컬렉션이 터지고 프레임이 끊깁니다. 해법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필드로 미리 만들어두고 클리어로 재사용하는 패턴입니다. 클래스가 초기화될 때 딱 한 번만 할당하고 64칸 정도의 초기 용량을 줍니다. 업데이트에서는 6번째 줄처럼 클리어만 호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클리어는 내부 배열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카운트만 0으로 초기화합니다. 캐퍼시티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열을 매 프레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GC 스파이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업데이트마다 새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필드로 만들어두고 재사용하는 거죠. 네 번째 함정은 해시셋과 구조체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구조체를 해시셋에 넣을 때 get 해시코드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줄 주석을 보면 기본 구현은 모든 필드 값을 해싱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처럼 값 타입임에도 박싱이 발생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11번째 줄의 컨테인즈 호출에서도 박싱 가능성이 있죠. 해결책은 iquotable t와 get 해시코드를 함께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iquotable enemy id를 상속하고 여섯 번째 줄의 equals에서 enemy id 타입을 직접 받습니다. 박싱 없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여덟 번째 줄의 get 해시코드도 명시적으로 재정의해 최적화된 해싱을 보장합니다. 해시셋에 구조체를 넣을 때는 이 패턴이 필수입니다. 이번엔 C# 버전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C# 3.0 이전에는 컬렉션을 초기화하려면 애들을 일일이 호출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C# 3.0 이전에는 컬렉션 초기화 문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list.add1, list.add1, dict.addA 1처럼 하나하나 애들을 호출해야 했죠. 코드가 길어지고 가독성이 떨어졌습니다. C# 3.0부터는 컬렉션 초기화 문법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중괄호 안에 바로 요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줄 주석을 봐주세요.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각 요소마다 애들을 호출하는 코드로 변환합니다. 즉 편리하지만 초기 용량을 지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부 확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소 수를 알고 있을 때는 용량도 함께 지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초기화 문법과 초기 용량을 함께 쓰고 싶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줄 주석처럼 리스트는 초기화 문법과 캐퍼시티 생성자를 동시에 쓰는 문법이 없습니다. 대신 세 번째 줄 주석처럼 애드레인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용량을 먼저 잡고 여섯 번째 줄에서 애드레인지로 일괄 삽입하면 배열 확장 없이 처리됩니다. 여덟 번째 줄 주석처럼 딕셔너리는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이를 생성자에 넘기면서 초기화 문법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C#12에서 도입된 컬렉션식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대괄호 문법으로 더 간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배열, 세 번째 줄에 리스트 모두 동일한 문법을 씁니다. 다섯 번째 줄 주석이 핵심입니다. 리터럴 수가 고정이므로 컴파일러가 정확한 캐퍼시티를 알고 있어 배열 확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 레벨에서 최적화가 됩니다. 단넷 6부터는 더 나아가 컬렉션즈 마샬을 통해 리스트 T 내부 배열에 직접 접근하는 고급 패턴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사용보다는 성능이 극도로 중요한 핫패스에서 쓰이는 기법입니다. 컬렉션즈 마샬은 system.runtime.interrupt-services 네임스페이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유징 선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줄 주석처럼 컬렉션즈 마샬.add span 리스트 내부 배열을 스팬으로 직접 가져옵니다. 새 배열 할당 없이 기존 메모리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여섯 번째 줄을 보세요. 스팬 0에 99를 대입하면 리스트의 0도 99로 바뀝니다. 같은 메모리를 참조하기 때문이죠. 단, as 스팬 이후 리스트에 add나 remove를 하면 내부 배열이 재할당될 수 있어 스팬이 무효화됩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리스트를 스팬처럼 다루고 싶을 때 유용하지만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스팬 T를 간단히 정의하겠습니다. 힙 또는 스택의 연속 메모리 구간을 가리키는 값 타입입니다. 새 배열을 만들지 않고 기존 배열의 일부를 뷰로 제공하죠. 레프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스택에만 존재합니다. 클래스 필드로 쓸 수 없고 비동기 메서드에서도 직접 쓸 수 없습니다. 이 제약 안에서 사용하면 할당 없는 고성능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리스트 T의 기본 캐퍼시티는 0입니다. 첫 에드시 4로 확장되고 이후 꽉 찰 때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둘째, 추가할 요소수를 알고 있으면 반드시 초기 용량을 지정합니다. new list T 카운트 한 줄이 여러 번의 배열 복사를 없애줍니다. 셋째, 딕셔너리의 리해싱은 리스트 확장보다 훨씬 비쌉니다. 초기 용량 지정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유니티 액세스에서 New List T는 피합니다. 필드로 미리 만들고 클리어로 재사용하세요. 다섯째, 클리어는 내부 배열을 유지합니다. 카운트만 0이 되고 캐퍼시티는 보존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림 액세스로 남은 공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컬렉션 비교표입니다. 모든 컬렉션은 기본 캐퍼시티가 0으로 시작합니다. 리스트 T는 2배 확장에 ON 복사 비용이 들고 중요도는 별셋입니다. 딕셔너리와 해시셋은 2배 이상 소수 단위 확장에 ON 재해시 비용이 들고 중요도는 별넷, 즉 가장 중요합니다. 큐어 스택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 표를 머릿속에 새겨두고 컬렉션을 쓸 때마다 요소수를 알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초기 용량 지정 하나가 유니티 게임의 GC 스파이크를 없애는 핵심 기법입니다. 이상으로 컬렉션 초기화와 용량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